40대 이후에 또 중년 이후, 갱년기 이후에 당뇨로 고생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당뇨와 갱년기의 핵심이 체내 수분 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먼저 드릴게요. 여자의 일생에서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두 곳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임신기, 두 번째가 갱년기. 왜 그러냐면 물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임신기에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갱년기 때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몸을 보호하고 있던 그 호르몬의 정체가 사라지면서 몸 전체가 근육, 뼈, 혈관, 뇌 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임에도 갱년기가 오면 흔들리는데, 더 많이 흔들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갱년기 이전에 20대부터 40대 갱년기가 오기 전까지 건강함을 좀 잘 챙기지 못하신 분들, 많이 놓치고 있었던 분들은 우리 몸은 갑자기 아프지 않거든요. 서서히 무너졌다가 탁 터지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무너져 오시던 분들이 갱년기를 만나면 그 파도가 훨씬 더 커요. 그때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이 그분들한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장기에 물을 제일 먼저 보내요. 심장, 간, 허파 없으면 어떡해요? 당장 우리가 멈추잖아요. 대신에 피부, 모발, 호르몬, 관절은 조금 아파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몸은 이거는 그냥 본능이에요. 우리 몸은 생명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장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모발, 호르몬, 관절에 있는 수분을 빼서 옮깁니다. 그래서 갱년기에 그런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관절통이 생기고 살이 찌고 당을 끌어오고, 그게 사실은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수분을 채우면 그런 증상들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당뇨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제일 먼저 나에게 수분은 충족한가라고 스스로 챙겨보는 거는 그건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거기다가 갱년기에는 이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당을 엄청 끌어들여요. 그래서 대부분 갱년기를 기점으로 당뇨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책 보시고 지금 실제로 교보문고의 그 리뷰에 있는데요. 공복 혈당 장애가 있으신 분이 제 책을 보고 혈당이 원래 110 이상 가셨던 분이 100 이하로 떨어진 거를 본인이 그 이전에 혈당 측정한 거랑 드셨던 음식이랑 떨어진 혈당 측정기 사진을 같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사실 약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의식하지 않고 그냥 드셨던 것들을 책을 보면서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챙겨 드신 것만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쵸?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 호메오시스라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면역의 기능이라는 것도 너무 높아도 그게 질환이에요. 너무 낮아도 질환이 되고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 균형을 맞추는 거가 음식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음식만이. 그래서 지금 당뇨 때문에 걱정 살짝 하시는 분들, 또는 이미 진행돼서 약을 드시는 분들, 약도 약이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고혈압 약, 당뇨 약이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음식밖에 없어요. 약을 당장 끊으란 말이 아니라 음식을 바꾸시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컨디션이 올라오면 본인은 알 수 있어요. 본인은 내 몸이 달라졌구나. 에너지가 찼구나. 그리고 조금씩 약을 줄여가시거나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장담합니다. 수분을 채워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그럼 물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맹물은 드시면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마른 화분에 너무 말라서 물을 주잖아요. 그럼 사실 처음에 흙이 완전히 말라 있을 때는 물 다 토해내요. 그냥 다 밖으로 나와요. 근데
흙이 젖어 있으면 물을 부으면 싹 들어가죠. 그 원리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물을 마시는 사실은 다 마른 상태 때는 다 흡수하지 못해요. 근데 가장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은 물은 천연 수분. 과일이나 야채가 가지고 있는 수분은 몸이 잘 흡수를 해요. 근데 과일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단 과일을 많이 생각하세요. 뭐 바나나나 파인애플이나 체리나 이런 것들의 과일을 막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좀 사과라든지 뭐 단감도 좀 좋습니다. 근데 이제 홍시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쵸? 단감도 이제 너무 많이 드시면 물론 안 좋겠지만 그런 약간 아삭아삭한 그리고 또 양배추, 파프리카 또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염증에 굉장히 좋은 샐러리 이런 야채들 좋아요. 그런 과일 야채들을 상큼하고 약간의 단맛이 있고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샐러드 단짠 초유 샐러드 그게 뭐냐면 단이 과일과 야채가 가지고 있는 단맛 그다음에 소금 약간의 짠맛 그다음에 초 레몬즙 유 뭐 염증을 해소해주는 이제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생들기름, 국내산 생들기름 요런 것들. 그것도 질문이 올리브유 넣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넣어도 되죠. 좋은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내산 생들기름 더 추천드립니다. 올리브유는 오메가3, 6 균형이 잘 맞은 또 좋은 기름이고 생들기름은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전 추천드립니다. 둘 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른 인공 조미료 드레싱 사용하지 마시고 그 정도만. 그리고 생레몬 쓰면 좋지만 요즘에도 레몬즙 많이 잘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레몬즙을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맛있는데 사실 요리하실 때 드셔도 풍미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단짠 초유 샐러드 할 때는 소금, 후추, 통후추 약간의 향 그래서 소금, 후추, 레몬즙, 생들기름 기본으로 정말 맛있어요. 근데 단순히 샐러드의 양념뿐만이 아니라 일반 음식 할 때도 저는 그 조미료 정도를 기본 조미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당뇨 증상이 있거나 이제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과일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틀린 얘기일 수가 있겠네요. 과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과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가지고 있는 천연 효소는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일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과일의 종류, 과일을 드시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과일은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음식 가득 먹고 디저트로 먹으면 과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잘 썩기 위한 발효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공복에 드셔야 여러분들의 깨끗한 점막에 진짜 좋은 비타민, 효소, 미네랄을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방금 그런 단짠 초유 샐러드라던가 아침 샐러드도 책에 되게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채소 샐러드 같은 거를 드레싱 없이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드레싱 없이 먹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기본 드레싱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금, 후추, 생들기름, 레몬즙 요렇게 드레싱 하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원래 원재료의 단맛도 다 느끼실 수가 있고 식감도 과일 야채가 식감도 되게 좋잖아요. 그 식감과 단맛과 짠맛과 또 후추의 풍미와 레몬즙 다른 드레싱 없이도 그 정도 하시면 충분하시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외국산 채소들, 샐러드용 전문 채소들 이런 게 많은데 책에서 굳이 그런 채소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첫 번째 이유는 구하기 쉬운 야채. 내 주변에 마트에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제철 재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양 샐러드들이 수분량이 높아요. 그래서 엄청 먹어도 허기가 져요. 포만감이 좀 부족하죠. 근데 제가 먹는 야채들은 단단한 야채들이 좀 많아서 포만감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 포만감이 있어야 이게 다른 걸 막 안 끌어들이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그 서양 채소들은 전체 요리잖아요. 본 요리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자극하는 정도잖아요. 그런 야채를 드시면 다른 게 막 끌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분량이 너무 많은 야채들보다는 좀 포만감이 있는 단짠주 우리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야채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들기름 얘기를 해주셨는데 들기름이랑 올리브유가 이런 오메가3 말고도 뭐 들기름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오메가3 말고는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올리브유보다 싸요. 그리고 국내산인 거.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엄청 비싼 거 다 수입이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냉압착 생들기름이어야 돼. 볶은 들기름, 고온에서 압착한 것들은 여러분 사실 보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리의 풍미는 되게 좋은데 진짜 생들기름은 향이 없어요. 거의 맛이 안 나요. 그냥 밍밍해요. 그게 진짜 영양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먹었을 때 들기름 향이 확 나고 고소한 거는 생들기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고온에서 압착한 들기름이죠. 그러니까 풍미를 좋게 하는 진짜 빨리 먹어야 돼. 생들기름은 오픈하고 나서 2개월 안에 드시면 되시고 일반 들기름은 한 달 안에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뭐 올리브유가 좋다, 레몬즙이 좋다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섞어가지고 아침에 이런 샷 잔에 이렇게 마시는 그런 음용법이 유행이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좋겠죠? 그런데 저는 공복에 좀 자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샐러드로 드시거나 수프로 드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면 실제 단짠초유 샐러드도 거기에 생들기름, 레몬즙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과일 야채가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스프에도 생들기름 토핑하고 먹거든요. 레몬즙 하셔도 되고요. 볶음 샐러드는 레몬즙으로 실제로 익혀요. 그렇게도 드셔도 되니까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 약간 저는 근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